안녕하세요. 양훈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서울연구원 1회에 이어서 2회로 서울시에서 신개념 노인복지관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만 해당되어지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운영되어지는 각종 다른 유형의 복지관에도 동일한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서울시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노인복지관을 왜 신개념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늘어나는 겁니다. 노인이 저희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인은 늘어나고, 근데 그 노인의 세대의 구분이 점점 다양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하면 단일한 특성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노인의 연령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노인 세대에 초기로 진입했던 세대와 이미 노인 세대로 이미 진입해서 오랜 기간이 지난 그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대 간의 편차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게 되고, 그것을 서울시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증가하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한 새 기능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래의 노인복지관의 이용 주체가 될 베이비붐 세대와 현 노인 세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됐던 노인복지관이 여가시설에서 분리되어서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전문상담,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기관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의상을 좀 더 분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개정이 돼서 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관 분리 재정립되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 여가시설 안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있죠. 그런데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28조에 노인복지관 항목을 아예 따로 두어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 여가, 전문상담, 돌봄,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쪽으로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능이 전환되어지는, 좀 더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울시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커뮤니티 케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 SOS 센터와 같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중점사업 정책 집행 단위가 점점 자치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정동 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단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설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 안에서는 대응하기가 부족하고 역부족이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자치구별로 그래도 2개씩은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관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자치구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모호한 운영 규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인복지관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방식으로 가는데, 규정에 따라서 다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이 운영하는 것이 동형화, 그냥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냥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 노인복지관 규정에 따른 비슷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똑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식으로 많은 사업을 나열하고 있어서 오히려 역할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온갖 일들을 병렬 나열식으로 마구마구 하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스스로도 역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이 야기되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건 왜 이러는가? 모호한 운영 규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비슷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전국 285개의 노인복지관을 분석했더니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노인복지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도상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가 라고 보면,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법적 설치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낮은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위쪽에서 보면 온갖 사회교육 사업과 그리고 물리치료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직된 지침들을 따라야 되는 제도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성이 낮은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또 기본 선택 사업들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각 정책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책임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온갖 일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게다가 버릴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 제도상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운영의 자율성은 떨어지고 다양한 서울 노인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운영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서울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지역별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 운영 규정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서울시는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운영 규정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결론은 운영 규정과 평가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어디만이라도 서울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죠. 실제로 그 내용들에 대한 주장들이 뒤쪽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기능 재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자를 고려해서 전문화하고 특성화하는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처럼 나열식, 병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방향에 맞게 자치구 특성에 맞게 그리고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노인복지관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신규 노인 진입을 막는 고정화 현상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노인복지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일부가 특정 계층으로 고정되는 고정화 현상이 있는 거고요. 이 고정화 현상은 실제 노인복지관 이용자 중에서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이 매우 많은 상황이고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에 거의 고정화되어 있는 대상인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0세, 즉 전기 초기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미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분들이 자리를 다 잡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 노인과 조화가 어려워서 초기 노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고, 진입장벽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또 저항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노인복지관의 역할 강화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저도 생각할 때 도대체 7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금까지 이용하셨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 전문화 특성화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 방법이 적절할까,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연구원도 실제로 고민스럽고요. 정리한 것을 보면 사회교육, 물리치료, 임용, 취미교실 등 새롭게 신개념으로 잡는 노인복지관의 본연의 역할 외의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돼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신규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서 저항 없이 구조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연구 보고서의 대상은 신규 기관을 만들 때 어떻게 신개념을 잡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기관은 75세 이상 되는 후기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상황이시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하면서 천천히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기존 노인복지관들도 앞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개념으로 동중심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은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어떻게 좀 전환할 것인가 하는 요구는 앞으로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양원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